와우! 여름 휴가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시즌 해수욕장에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서 정확히 일주일 뒤에 이 폐장을 하는데요. 지난번 남해 상주 해수욕장에 이어가 바로 옆에 있는 섬 거제도에 이 해수욕장 두 군데를 와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해수욕장 어디를 가나 분위기는 막 비슷비슷하니 좀 휑하군요. 옛날에 그 벅적벅적하던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더 이상 여름 성수기 뭐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주말 당일치기 그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장하신 여러분. 고품격 사투리 방송 강호발이 올시다. 구독 살짝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옛날 전국 관광지도나 이 사회과 부도에 나오는 그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 거기에 필수로 이름을 올렸던 바로 그 해수욕장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온 곳은 거제도 망치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구조라 해수욕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거제는 몽돌 해수욕장이 많거든요. 옛날 같으면 거제도로 오는 길이 결코 가까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또 거기서 택시를 타고 이곳 현장까지 왔거든요. 짐이 그래 많아도 항상 큰 수박 한 통은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거운 거를 들고 그렇게 왔던 곳들인데 요새는 막 다 자기 차 타고 편하게 들어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몽도를 한번 밟아보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밟는 느낌, 그거를 좀 간접 체험하시지요. 근데 이 크록스 슬리퍼를 안 신고는 맨발로는 너무 뜨거워서 이 밟지를 못하겠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세요. 몽돌 해수욕장은 이 백사장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발바닥에 모래가 또 안 묻고 쾌적합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보시면 물이 정말 맑거든요. 수정처럼 투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던 그 시절에는 물은 사실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도 둥둥 떠다녔고 환경 정비도 잘 안 돼가지고 하천들에서 폐수도 노다지 흘러 들어오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 평상에 사람 하나 없는데요. 평상값은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무려 5만원씩 하는데 막 거의 숙박비네요. 자, 이런 걸 보고 바가지를 하는 거죠. 저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해수욕장 앞에 이 신축 건물인데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놀러 온 사람들이 안 보이네요. 저러면서 집에서 갖고 온 매트는 또 못 갈게 하고 제가 여름 특집으로 해수욕장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값이 있는 이런 해수욕장에는 그만큼 여러분들도 추억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여름 성수기임에도 그 많던 인파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지금이 8월 중순 마지막 절정인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성수기 반짝 벌어야 되는 게 이 해수욕장인데 이래가지고 다들 어째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즌에는 펜션이나 호텔, 또 해수욕장 주변은 예약이 안 되고 주변에 차도 밀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옛날 그제 구조로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7, 8월 이때는 이곳 주변을 지나갈 때면 극심한 정체를 겪어가지고 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경찰관들이 항상 통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곳은 바로 옆 거제의 간판스타 구조로 해수욕장입니다. 웬만하면 구조가 다 되는 그런 해수욕장인데요. 파라솔과 평상이 더 많습니다. 이래 손님이 없는 것을 몇 해만 더 겪어보면 이제는 평상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도 해수욕장에서 없어질 것이고 구조로 해수욕장이라는 이 이름이나 제대로 남아있을런지 참 걱정입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는 구조로 해수욕장이라는 저 이름만 봐도 마음이 들뜨고 기대가 되곤 했는데 이제는 다들 어디로 가는지 이게 가족 단위로 잘 안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해수욕장 갈 바엔 차라리 계곡을 가자. 그게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근교 대형 카페 이런 데 가서 수다를 떨면서 커피 마시고 또 빵도 먹고 이런 게 더 일상화가 된 것 같네요. 빵빵한 에어컨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됐습니다. 바닷가에서 햇볕을 노다지 맞으며 물에 들어갈 자신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도 서양인들은 여전히 해수욕을 즐기고 이 보라카이, 나트랑 이런 데 가면 해변에 사람들이 많던데 그리고 해운대나 이 강할리 이런 데 가봐도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수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동남아나 서양 쪽에서 온 외국인들이 수영을 하거든요. 정말 재밌어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수욕장 같은 거는 이제 좀 성가시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저쪽에 구조로 해수욕장의 보석, 윤돌섬이 바라다 보입니다. 무인도인데요. 썰물 때는 길이 열리는 흔적이 좀 보입니다. 저기서 지금 외롭게 카약을 타고 있는 모습, 이 대학볕에서 둘이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유일한 용자들. 여름 아니고서야 바닷가에서 이 카약 타고 이런 거 언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무인도에도 노적과 한번 가보고 또 저기서 한 달 살기도 좀 하고 한 달은 좀 너무 기나? 그래가 다양한 여름 휴가 문화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한국인들은 다들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모이고 대형 카페에 모이고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가니까 전부 또 같이 해외여행 가주시고 어쩔 수 없는 도배 문화의 한민족이올시다. 어야둔둥 구조라 해수욕장과 망치 몽돌 해수욕장 수십 년 만에 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직접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오랜만에 영상으로나마 잊고 살았던 이 간판 스타 해수욕장들 구조라와 몽돌 해수욕장 한번 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이 해금강의 경치 정말 지기는데 그 유람선 회사도 망해 불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멋진 해금강의 갯바위를 보러 오는 손님들이 이제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 가만히 보면 지중해랑 1대1로 붙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없으면 지는 거죠.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만장하신 여러분, 여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고품격 사투리 방송 강호발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시면 어느 날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곧 가을이 옵니다. 벌써 8월도 다 갔으니 우리 다들 힘 좀 내보입시다. 저도 촬영하는데 그동안 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제도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이곳은 해금강 바로 옆에 다대 마을이 올시다. 갯벌이 워낙에 커가지고 이 어촌 체험 이런 걸로 유명한데요. 여기 마을 입구 쪽 횟집인데 다 폐업하고 절에 방치 중이네요. 횟집이 폐업하면 조금 문제인 게 절은 어항하고 각종 기구들을 절에 방치하는 모습이 미간에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외도로 가는 선착장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에 폐업했거든요. 유람선 매포소인데 보시다시피 텅텅 비었고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표를 끊고 외도로 가는 배를 탔었는데요. 여기서 코스가 4개씩이나 있었습니다. 거의 해상터미널 수준인데 한때는 참 크게 운행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섬 속의 섬, 거제 외도 아시죠? 거기는 외도 보타니아가 유명한데요. 바로 저기서 우리 연사마의 겨울연가 이 마지막 회가 촬영이 됐습니다. 여기는 개척자 정신이 투철한 이 두 부부께서 두 손으로 일군 섬 속의 정원인데 지중해의 느낌이 물씬 날 정도로 잘 꾸며놨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자 하다가 결국은 못 가봤는데요. 그 외도로 가는 코스가 거제도에서 총 4군데가 있었는데 장승포, 와현, 구조라, 그리고 이곳 다대항 이렇게 있었지만 이곳 다대항에서는 도저히 이용객이 없었는지 폐쇄가 됐네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유람선으로 해금강의 절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좋거든요. 이 거제가 물 좋고 산 좋으면 뭐합니까? 이용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자, 이 전체 마을인데 사람 사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집집마다 빈집이 더 많고 사는 집들도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여름 휴가철이 오면 거제도로 휴가를 간다 이런 말을 너무도 흔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이 아래쪽 영남 학파님들은 이게 이제 거제도는 거의 휴양지였거든요. 벌써 해수욕장 개수도 상당히 많아주시고 남해에 비해서 홍보도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을 빗대면서 거제 전체가 엄청 잘 살게 되었고 그가 대교도 놓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곳이 섬인지 도시인지 구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양지 느낌보다는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좀 더 굳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제도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던 시절 그리고 해외여행이 지금보다 덜하던 시절에는 진짜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식당도 많고 펜션도 많고 장사도 참 잘 됐거든요. 열어놓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야속한 세월이 흘러가 어느덧 근로자들도 대부분 외국인들로 교체가 되고 조선업의 불황이 한 10여 년 넘게 지속이 되고 이러다 보니 그 활기찼던 모습이 어느덧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거제도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어도 잘 팔렸고 또 횟집을 하나 열어놔도 잘 됐고
시내에 원룸 사업을 해서도 정말 방이 잘 나갔습니다. 그냥 막 무조건 잘 됐습니다. 낚시도 잘 됐고. 자, 여기 보시면 갯벌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제는 남해 군처럼 이 섬인데도 산이 많아서 계곡도 많습니다요. 섬인데 대부분 500m급 산이 5개가 넘으니까요. 망산, 가라산, 노자산, 북병산, 또 저 위쪽 북쪽에는 앵산, 이 좋은 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제도는 등산을 가도 됩니다. 육지 같았으면 저게 1000m급은 넘어간다는 말씀이 옳시다.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요. 저 산 저게 가라산인데 거의 600m급입니다. 거제도 전경을 다 내려다보는 그런 산인데 저게 딱 생긴 게 남미의 아콘카구아 산 그거랑 딱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라산이 이겼습니다. 물론 우리 아재들한테는 여전히 통하는 산들이지만 인스타 찍어야 되는 우리 젊은 동지들한테는 영 사진빨이 안 먹히는 그런 경치인 거는 사실입니다요. 곳곳에 빈집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것도 전원주택인데 그동안 숲에 둘러싸여 가지고 걸어 다닐 때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실컷 저래 지어놓으면 많어 오지도 않을 낀데 주인장님도 어째 저래 무심하노. 여러분들 조금 시원해지면 거제도 요쪽에 드라이브 좀 꼭 한번 와보이소. S코스 운전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바다와 산도 동시에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관광지다 보니까 멋진 카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 왔으면 유람선도 저래 폐쇄를 해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연사마의 겨울 연가 그 당시의 인기를 다시 한번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그때는 중국, 일본에서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한류 난리가 나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한마는 그제 해금강 바람의 언덕 관광버스가 줄을 이어서 나래비로 들어와야 되는 곳인데 다들 어디로 갔는지 한산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원시 자연부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촌집에서부터 이 카페 건물까지 전부 텅텅 비어가고 있네요. 2000년대 초반에 이 블로그나 인터넷 이런 곳에 바람의 언덕 이러면서 이 젊은 동지들이 사진도 좀 올라오고 아름다운 곳으로서 이 반짝 인기를 누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완전히 사그라들고 이래 멋있는 경치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요. 만장하신 사만땅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품격 사투리 방송 강호발이올시다. 영상 시작부터 상당히 큰 규모의 펜션 겸 카페 건물이 잠들어 있는 모습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안되고 사람이 안 왔으면 이래 멋진 해변을 끼고 있고 또 주차장 바로 옆에서 이래 배업을 했는지. 게다가 전용 몽돌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이 펜션도 인구 절벽과 트렌드 변화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더 어려운 말이 필요 없고 어째 이런 것도 망하나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저 해변이 보통 해변이 아니올시다. 솔직히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알았는데 바로 이곳을 통해서 부부 공비가 97년도에 침투를 한 경로 되겠습니다. 부부 공비라
참 부부 한의원, 부부 치과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부부 공비는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그때 그 부부 공비가 이 IMF 때 들어와서 수안보 온천이나 경주 뭐 이런 곳에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남한 사람들을 보면서 남한은 일은 다들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저기 다니다가 울산에서 최종 근거가 됐고요. 궁금하시면 최정남, 강현정 부부간첩 사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반잠수정을 타고 이제 온 사건인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이걸 뭐 영화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자, 여기 나름 거제도의 유명 관광지인데, 빈집도 너무 많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동네 사람들조차도 안 보입니다. 너무 더워서 나올 엄두가 안 나긴 합니다만, 얼마나 방문객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 이 빈집들이 이웃을 해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는 빈집입니다.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는 입구입니다. 옛날에는 길을 마주한 저런 집들에서 장사를 많이 했거든요. 소위 이제 전방이라 불린 곳인데, 적어놓은 거 보니까 카메라, 필름, 코닥, 사쿠라 필름 24판짜리 기억나시죠? 자, 지금 골목으로 걸어가는데요. 뭔가 허전하이. 여기에 3년 전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빨간 고추를 말리는 시기인가 보는데요. 그래요. 볕이 좋을 때 말려야지요. 제가 이 집 빈집 매매를 한 3년 전에 보고 전화를 한번 주인한테 해봤습니다. 그때 그 주인장이 저 촌집을 한 3억인가 이 가격에 판다고 했는데, 자, 이게 한 70평 정도 그랬습니다. 혹시 조금 더 애누리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때 그 당시 거제도에 KTX가 들어오고, 앞으로 다리도 더 놓일 수 있고 해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하면서 더 깎을 수는 없다쿠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와서 KTX 얘기는 이제 취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 전신의 빈집인데 그때 차라리 반의 반이라도 받고 팔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을이 전체가 다 비어야 현실 파악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거제 해금강 이토록 빈집이 많습니다. 바다의 금강산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경치가 수려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무. 이 해금강은 과거에 낚시꾼들의 전초기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안 되는 게 낚시꾼도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찰기로 이 바다를 쭉 한번 보시겠지만 갯바위에 낚시꾼 하나 없습니다. 정말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 올시다. 예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낚시에 미쳐놓으면 갯바위에 밤낮으로 앉아가지고 주말 가부를 만든다 쿠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집에서도 놀 게 많고 또 실내 활동으로 많이 이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네요. 자, 이거 한번 보이소. 횟집들이 줄 폐업을 해가 있는 현장인데요. 횟집은 이 폐업을 했으면 바로 표띠가 납니다. 저 어항에 물도 없고 고기도 없으면 폐업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는
막 임대조차도 안 붙여놨습니다. 이제 뭐 그것도 포기했다는 거죠. 옆에 한두 군데 하고 있어도 저 음식이 언제 들어오고 또 언제 팔리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망설이다가 더 안 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여기 원주민들이 건물을 지어가 1층은 횟집에 세를 주고 또 위층은 낚시꾼들을 위한 민박이나 모텔 이런 거를 운영을 했는데 싹 다 전멸입니다. 그 좋았던 과거가 이제 참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인간사 그러든가 말든가 바다는 무심합니다. 경치는 정말 알아줍니다. 바다의 금강산이라 할 만한데요. 자, 이게 한국의 관광지들은 바가지 오명 때문에도 안 가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어도 안 가고 여름에는 너무 더웠어도 안 가고 또 뭐 해외여행 가야 돼서 안 가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 키우는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너무 안 줘서 죽고 또 너무 많이 줘서 죽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정말 현실이 애롭습니다. 그 제도는 오히려 그가대교가 뚫렸던 게 이 대교 근처는 좀 혜택을 받겠지만 대교에서 먼 이 해금강 쪽 이룸면 이런 곳은 사람들이 더 안 오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숙박도 더 안 됩니다. 숙박은 확실히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진해 속천항에서 차를 페리에 싣고 거제도로 오던 그런 감성. 그 시절이 좀 더 좋았다쿠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아져 버리니까 이 섬의 신비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기가 막힌 위치에 저래 풀빌라 건물을 지어 놨는데 바다만 바라보면서 폐건물이 됐습니다요. 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래 되면 저 좋은 경치만 망치는 흉물이 되는데 과거 공비가 내려오던 그때가 한국 관광의 정점이었다쿠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관광지를 많이 찾았으면 남한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놀고 자시는 동포로 받겠습니까? 만약에 공비들이 지금 내려와서 정보활동을 해보면 남한 사람들도 요새는 확실히 애롭구나 쿠는 생각을 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의야둔둔 경치라도 좀 봐주이소. 아깝지 않습니까? 구독 살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